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 보겠습니다. 조정이 끝났나 쉬어가던 2차 전지주 다시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관점.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은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건 어제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라서 정리를 좀 추가적으로 아침에 업데이트를 해드린 건데 세계 10대 자동차 회사가 북미 지역 전기차 투자 7년 동안 이제 작년부터 2028년간 2008년까지 약 19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이미 좀 밝힌 상황인데 그 중에서 70%를 배터리 관련 투자에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이 배터리라는 이야기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배터리 관련주, 일단 시장의 주도주임은 분명하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뷰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리튬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고 어떤 뉴스인가요?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또 상승을 한다. 뭐 재고가 좀 많이 소진됐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뭐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뭐 기사도 한번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올라오는 것도 리튬 관련돼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포스코 뭐 퓨처엠이라든지 음극재랑 양극재 다 하고 있는 뭐 저는 가장 탑픽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 2%대 이상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도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광물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수요가 견조할 거다라는 게 나오면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보면은 CRMA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급등했다가 조정이 좀 크게 왔습니다. 크게 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바닥을 잡고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여전히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뭐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리튬, 음극재, 폐배터리. 사실 작년에 배터리 열풍이 불었을 땐 양극재 중심이었고 이런 종목은 그 후순위로 이제 따라붙는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지금 움직이는 건 이쪽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부터 올라가고 나중에 후순위로 양극재를 봐야 될까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양극재는 이미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양극재 관련돼서도 일부 종목들 뭐 LNF라든지 좀 저평가됐다고 하는 종목들은 예. 또 언제든지 또 올라올 수 있고. 모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조금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양극재도 끝난 건 아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배터리를 만들 때 예. 여기 아까 투자 금액의 대부분이 70%가 배터리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전기차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배터리가 한 40% 이상 되고요. 차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예전에 내연기관으로 치면 그렇죠. 엔진이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의 또한 40%를 양극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또 광물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그 가격 전가 이런 것들은 양극재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마진이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또 이제 뭐 지금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SKC라든지 이렇게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뭐 뭘 다 사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계속 돌 겁니다. 도는데 이거를 포트에 조정을 좀 잘 하시는 편이 좋을 예. 것 같고 바스켓 매매할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를 만들 때 양극재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또 양극재의 이제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라고 보면 네. 음극재의 기술의 발전 이건 또 아직까지 또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뭐 적어도 30% 이상은 갖고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0%에서 다시 쪼개서 보면 양극재, 음극재, 첨가재, 리튬, 폐배터리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섞으면 좋을까요? 이제 본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양극재는 적어도 그 안에서 3분의 1 이상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1, 35%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조합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에서 30%가 배터리라고 하면 그 중에 30% 정도니까 그러면 한 10% 전체 포트에서 전체의 10%. 10% 정도는 양극재를 들고 가시는 게 맞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좀 못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도 한 10% 정도 담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나머지 또 이제 10%는 폐배터리를 가든지 아니면 뭐 동박을 가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율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배터리는 밀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의 비중이 많을수록 구성하는 이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으면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건설기계 업종 보겠습니다. 중국을 넘어서 요즘에는 북미 EU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적은 이미 작년 말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잠사에서 아침에 좀 정리해드린 내용이고 10월 31일에 캐터필러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뭐 두산밥켓이나 그 당시에 뭐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연관해서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로 볼 필요는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인프라 관련 테마가 이제 미국에서 계속 신고가가 나와서 2월에 인프라 관련 테마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꾸준히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전거래일의 미증시에서 이런 건설기계, 인프라 테마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아침에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특히 이제 관련 기업들의 탄력도가 좋은 상황이고요. 이거 상승률은 기준이 뭘까요? 초대비 상승률? 이익이요. 이익으로 봤을 때 예,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 30% 정도 이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기계 25%, 두산밥켓도 다 20% 이상의 이익의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인프라 교체가 더 일어날 텐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 신고가 영역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도 여전히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현대 인프라코어죠. 인프라코어 뭐 두산밥켓 이제 한동안 또 좋았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제가 이게 한번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이제 사실은 캐터필러 이슈 때문에 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근간에 이제 어떤 게 작용을 했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 21년도로 돌아가시면 21년도 11월 달에 미국에서 그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이제 인프라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후화된 전력 설비 관련된 교체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쪽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건설 수요가 지금 뭐 80년대 이후로 최고로 좋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이번에 여러 이제 예산안 관련돼서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정부 재정 지출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근간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나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포크레인을 주로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도 보면 사실은 중국 매출이 굉장히 감소했는데 예전엔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던 회사였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미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그다음에 중동도 많이 팔리고 있고 유럽 시장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중동, 아프리카 이쪽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원 경쟁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자원을 뭐 니켈이든 리튬이든 뭐 이런 것들을 캐려면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이 건설 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이제 임팩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뭐 부품주인 DY파워나 뭐 진성TC 같은 종목을 볼 거냐, 뭐 아니면 현대건설기계나 뭐 현대인프라코를 볼 거냐, 이 부분은 이제 두산바켓을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두산바켓이랑 현대인프라코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안보가 참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안보 문제가 자원 안보의 측면에서 특히 이제 광물이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가별로 좀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 자원을 또 활발하게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건설기계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포인트도 앞으로 이제 수주가 어느 국가에서 나는지를 보시면 또 확인 가능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앞서서 자막이 지금 누락이 돼서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왔네요. 최근 이익 전망치의 상향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익이 이 정도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눈높이가 증권사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종목, 두산바켓과 현대 인프라코어 괜찮다고 보셨는데 주가는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뭐 작년부터 이제 봤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아니면 신규로 진입하기도 괜찮은 건지 이제 여쭈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요즘 트렌드는 주가가 탄력을 받을 때 더 사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인프라코어나 밥캣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일봉 보면 되게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주봉 열어보시면 딱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특히 현대 인프라코어가 원래는 두산 인프라코어 시절 때부터 한 10,000원대에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1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와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전에 많이 빠졌었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회복을 달리고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달릴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 추가 매수 접근 의견 주셨습니다.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두 종목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LG전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LG전자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 기사가 올라오는데요. 시총 20조 원 탈환 기념해서 매출액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전망치인데 예측치입니다. 85조 원 7천억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원래는 이제 전자하면 가전의 명소, 전 세계 1위 기업이면 LG전자.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전장 부품 쪽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요즘에 이제 그 뭐 골프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인분들이 물어볼 때 대형주 중에 뭐 사면 좋겠어라고 물어보면 예. 제가 그냥 LG전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이제 회사가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백색 가전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보다는 유지 정도로 메인테인 그냥 계속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좋아질 수 있는 사이클을 타는 쪽이라고 보면 결국엔 지금 자동차 전장 관련된 수주가 계속 늘고 있죠. 늘고 있는데 사실은 주가는 반응을 잘 안 해줬습니다. 맞아요. 10만 원대에서 계속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저 전장 이야기 한 2년 전부터 계속 들은 것 같아요. LG전자요. 그래서 예. 이제 약간 좀 약간 좀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좋은데 왜 안 가냐? 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항상 주식이라는 게 모멘텀이 필요한데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대규모로 사줬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실적도 좋고 지금 수주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B2B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내장이라든지 모든 전장 관련된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LG전자가.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LG전자가 앞으로는 매출의 상당 부분이 50% 이상이 이제 그쪽으로 바뀔 거다. 뭐 이제 조만간에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이제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서 같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배터리처럼 핫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터리만 가지고 차를 만들 수는 없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구동 모터라든지 그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LG가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그나와의 합작 법인이 지금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북미 시장은 여전히 전기차가 이제 10대 중에 한 대, 2대 같이 안 팔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LG전자 뭐 지금
한번 이렇게 모멘텀 받았을 때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대형주 하면 지주사 뭐 SK도 있을 거고 지주사 LG도 있을 거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LG전자가 지금은 탑이라고 보시죠. LG전자가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예. 이제 삼성전자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삼성전자는 바닥론이고 예, LG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지금 LG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주목은 그냥 기사 한 줄로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엔 그게 결국엔 지금 LG전자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